문제 나눠드릴 거니까 우리가 옮기는 걸 추천을 하고, 사실 수학2가 내용이 엄청 어렵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문제가 안 풀릴 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 유형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벌써 2번부터 걸리지 않아? 첫 번째 받아 풀라고 했더니 이제 2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기출만 푸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해. 기출은 내가 여전히 이제 여태까지 겪어왔던 거고, 어떤 기출들을 봤을 때 그 문제들에서 배울 만한 점이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사실 오늘의 주제가 따로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오늘의 주제는 저는 오늘의 주제는 수학하예요. 수학하야. 여러분도 뭐 이것저것 문제집 많이 푸시고 있고 막 실험적인 문제들도 풀어보려고 하고 하는데, 좀 어렵거나 있어 보이는 문제들은 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죠. 아, 이거는 막 되게 리스펙트할 만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유리식하고 무리식도 못 다뤄요. 유리식하고 무리식도 못 다루면서 아, 이거는 내가 계산을 실수해서 틀렸어 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자,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7번 정도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7번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 내가 틀렸던 수학2 유형이라든지, 물론 적분까지는 안 가고 연소까지 갈 건데, 자, 정말 실수를 해서 틀렸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음 모의고사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절대 실수하지 말자. 이 포인트는 내가 항상 하는 실수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두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여러분 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우리 1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잖아? 자, 함수의 극한인데 정의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완전 개괄을 배웠어요. 완전 개괄을 배웠어. 그러면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자, 그 함수의 극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어떠한 연산을 해서 그 값이 반드시 뭐로 나와야 된다? 자, 어떤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건 그 값이 무슨 수다? 극한값이 뭐다? 값이 상수로서 존재한다는 거야. 자, 값이 상수로서 존재한다라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것들은 절대, 자, 수렴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값이 상수라는 거고요. 우리가 수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미적분을 배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수렴이라는 단어가 그 값으로 수렴한다, 아니면은 그런 극한값을 갖는다 혼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자, 함수값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함수값과는 관계가 없어요. 함수값과는 관계없습니다. 자, 관계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자, 함수값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의미야.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를 해. 그럼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취할 텐데, 자, 일단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계산이라는 건 특히, 자, 부정형 계산을 하시겠죠. 자, 부정형 계산에서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거를 많이 해봤느냐. 부정형 계산은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고, 두 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막 그려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분명히 배웠음에도 못 그리는 그래프가 수학하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최근에 수1을 배웠고 수2를 배우면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등등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려요. 근데 유리함수를 그렇게 못 그리더라고. 그리고 얘가 이제 유리함수가 특이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 유리함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왜 못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함수가 불연속 함수잖아요.
자, 두연속적인 함수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아이들도 자, 어떤 특정한 범위 안에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거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계산도 안 하고 세 번째로는 이런 걸 하죠.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제 감으로 풀 때도 있어요. 감으로. 이 감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정 문제 풀이까지 진입을 우리가 잘 하자라는 거야. 이 감은 약간 이런 거예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 봐봐. 이건 쓰지 말아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1분의 2x 같은 것들 따위를 여러분들이 자 얘를 그려서 문제를 풉니까? 몇으로 수렴한다 해요. 3분의 2로 수렴한다 하지. 근데 그 3분의 2는 사실은 자 이 유리함수의 무슨 선이야? 그치, y 그거를 잘 모른 채로 문제를 풀더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무슨 일이 들어가냐면 얘를 이렇게 안 주고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 값은 알잖아요. 그럼 이 값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합성이 되어 있어도 잘해야 되는데 이 합성 상태를 잘 못 다루고 그냥 3분의 2네 하면서 별 생각 없이 푼다라는 거야. 아니면 자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가. 아니면 0의 우극한으로 가. 0의 우극한으로 가고 딱 이 안쪽이 또 마이너스 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아이가 정확하게 자, 이 아이는 합성 상태니까 이 아이의 y 값이 위인지 r인지 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맨 앞 페이지 한 4번쯤에 항상 배치가 되어 있잖아. 그럼 극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거 틀리면 얼마나 뼈가 아프겠어요. 야 저 말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맞출 수 있는 종류의 문제들일수록 특히 그래프가 제시된 문제들일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극한, 특히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 준 다음에 극한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 중에 자 안쪽에 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냐면 유리함수 혹은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 무리함수도 나올 거야.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제 계속 N수생들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N수생들 중에는 이런 인구가 많아요. 수학 상하까지 별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다가 2학년 말쯤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그리고 3학년 때 어차피 망했겠지. 그러다가 N수생이 되는 거야. 고인물이 되면 수상화를 한번 제대로 보지 않은 채로 수원수투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빵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현역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는 수상화를 출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나마 가깝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규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들한테 좀 더 강점 그렇다고 우리가 수상화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좀 가까우니까 이 포인트를 잘 알아두면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 푸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상태 안쪽에서 저는 이 안쪽의 모양이나 아니면 무리함수를 제시하면서 복잡하게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복잡하게 출제가 될 거라고 계산이 복잡하게 출제가 된다는 거야. 함수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고 요즘에 이제 원래는 아니었는데 원래 한 2011년, 12년 그 좀 옛날 지점에 옛날에는요 수학2를 어렵게 못 냈어요. 그러니까 수학2랑 수원 이렇게 섞으니까 애들이 뭐 로그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같이 나오니까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근데 뭐든 수상의 어떤 테마나 수하의 테마나 아니면은 수원을 같이 우리 수학 2에서 접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와도 그냥 나왔나 보다 오히려 문제가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푸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따가 유리함수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이 감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생기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고 거의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 계산, 특히 부정형 중에서 복잡한 문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정형의 계산 중에서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문항이 출제가 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월 모의고사 낼 게 없잖아. 3월 모의고사 낼 게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합성 상태. 합성 상태의 극한에 합성 상태의 극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정의를 이용해서 풀리는 문제. 한을 잘 본다. 요 정도 생각합시다.
자, 이 정도 생각하고 항상 확인하자. 자, 확인하자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자, 부정형의 계산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정형의 계산이야. 자, 부정형이라는 건 여러분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 걔가 이제 리미트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에 보자마자 답이 안 나와서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형이 있어? 부정형의 계산은 크게 무슨 형이 있어요? 무슨 뭐분의 뭐꼴이 있어?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우리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거의 문제가 되진 않잖아.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0분의 0꼴도 있었고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 있고 사실 이야기를 하면 자, 뭐 0 곱하기 무한대꼴도 있고 보통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0에서 0을 빼는 형태로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0에서 0을 빼는 형태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을 받았을 때 여기 부정형 계산을 시키는 식들을 전부 다 보잖아.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무리식 아니면 유리식이에요. 자, 무리식 아니면 유리식입니다. 자, 무리식이거나 유리식이야. 자, 무리식이거나 유리식이니까 이런 아이들을 딱 받았을 때 일단 직관적으로 내가 계산이 가능한지 먼저 보시고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자, 솔루션은 정해져 있죠. 자, 뭐예요? 첫 번째 뭐냐 얘들아? 자, 일단 유리화를 하는 거지. 유리화를 해야지. 유리화를 해야 문제를 풀지. 유리화도 안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 자, 일단 첫 번째는 유리화고, 자, 두 번째는 자, 유리화를 통해서 식이 간결해졌으면 자, 약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약분일 수도 있고 반대로 통분일 수도 있어요. 자, 약분일 수도 있고 통분일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상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게 이런 꼴이 마지막에 많이 나와. 이런 꼬라지가 많이 나와. 자, 이런 애들은 계산을 하고 나도 얘가 나와 마지막에. 0분의 0꼴로 이제 갈 텐데 마지막은 자, 0인자를 소거한다. 자, 0인자를 소거한다. 그래서 0의 개수를 맞춘다. 0의 개수를 맞춘다라는 얘기 사실 미적분에서 나오는 얘기죠. 왜냐면 식을 딱 봤을 때 얘가 여기 몇 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0인자를 소거해서 남아있는 숫자들 가지고 잘 나는 수렴값을 계산한다. 이 정도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 이걸 못하는데 자기는 여기가 문제가 없고 뒤에 다른 엄청 어려운 문제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고 저랑 요거 얼마나 잘 하나 안 하나 자, 예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는데 사실 극한의 존재 여부는 불연속이랑도 같이 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이제 문제 많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유리함수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으니까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페이지에 가서 3페이지로 가서 일단 먼저 8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자, 그냥 저는 저러한 유형도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계산 중에 하나니까 부정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봅니다. 잘 나와요? 답이 3번이 아니니까 이거 풀어보려 했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막 우리가 내신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영이 되는 거 3개밖에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답은 3개가 아닙니다. 일단 fx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모가 0이 되는 게 몇이지 하면서 올라왔을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함수 극한이 있고 연속이 있잖아. 근데 극한이랑 연속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나중에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부정적분으로 표현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부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등등은 어렵긴 하지만 문제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거든?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적분은 무조건 무슨 함수만 피적분 함수로 쓸 수밖에 없어. 수투에서요. 다 함수만 피적분 함수를 쓰니까 끼케봤자 뭘 좀 씌워놓거나 절대값을 씌워놓거나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그래프를 그려주거나 하는데 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극한이랑 연속해서 다루는 애들은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를 그렇게 다룬단 말이야. 그럼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자, 극한부터 연속까지 연결해서 문제를 그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fx가 잘 봐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무슨 형태를 하고 있어? 유리식 형태를 하고 있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분모가 있잖아요.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니고 그건 누구나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체 fx라고 하는 값은요. 절대 몇이 될 수는 없습니까?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요. 분자가 상수로 버티고 있는 함수는 자, 절대 유리함수는 0이 될 수 없거든? 여러분 이거 잘 번분수 계산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모가 세제곱 나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인가 하고 얘가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요. 이게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fx를 다 계산을 했어. 이게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되게 장점이지. 왜냐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분모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지만 자, 이 식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자도 당연히 몇이면 안 될까요? 0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랑 0이면 안 된다.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여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결국엔 우리한테 자주 나오게 될 함수 중에 하나가 이제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를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이제 제가 그냥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이건 쓰셔도 괜찮고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함수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건데 자, 우리는 유리함수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거니까 어느 정도 리뷰를 해보는 건 필요하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유리함수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집어 언제까지 유리함수 못할 거야. 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하는 자, 1차분의 1차거나 1차분의 상수인 함수만 받을 거예요. 물론 미적분에서는 2차분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학 2까지는 수상하를 베이스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자, 1차분의 1차니까 일단 가분수야. 가분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형태로 좀 바꿔야 돼? 대분수 형태로 바꿔야 돼. 수학화를 어느 정도 할 줄은 안다라고 생각을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잘 넣을 건데요. 자, 요 위에 올라가는 값은요. 까먹었을까봐. 자,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분자에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자, 요거 구하는 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야. 자, 이렇게 생겨져 있는 유리함수는 개형을 누가 결정합니까? 개형 결정하는 요소는 누구예요?
자, 개형은 누가 결정할까요? 저기 있는 여러 가지 문자들 중에 누가 결정해? R이 결정하는데 정확하게는 자, A분의 R만 결정에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A분의 R만 결정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 B나 A분의 C 등등은 오로지 무슨 이동에만 관여를 해? 평행 이동에만 관여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국 맨날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건 쓰지 마 진짜. 자, P 플러스 자 x 마이너스 a분의 k 뭐 이런 형태를 주로 보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분모의 어떤 개수가 없게 분자로 다 밀어버린 거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는 오로지 k만이 자, 모든 걸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값에는요 항상 두 가지 요소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k라는 값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고? 자, 하나는 뭐고? 자, 하나는 절대값이고 똑같잖아. 맨날 똑같아. 하나는 절대값이고 하나는 뭐야? 부호야. 근데 이제 개형은 부호라는 건 여러분들이 평행이동하거나 이렇게 돼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값이 조금 수학 하를 풀 때는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부호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R을 똑바로 못 꺼내서 틀린 경우가 많다는 거야. 얘가 누군가에 다시 이제 합성돼서 들어갈 건데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강력한 요소입니다. 자, y 값이 우극한인지 아니면은 좌극한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봐봐. 자, f하고 자, 뭐 x나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나는 자, 리미트 하고서 x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러면 얘는 f의 어디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치. 그럼 생각을 해야겠지. 아, 그럼 나는 자,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한번 이 식을 바꿔주셔야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x 마이너스 3분의라고 쓰셔도 되지만 자, 나는 계산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자, 분자에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3을 집어넣어서 7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헷갈려요. 위에가 7이네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또 안 되는 거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미안. 자, x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기 좋은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위에다 올리시는 것도 약간의 방법인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얘를 봐봐. 리미트 하고서 f 안에 들어있는 문자를 x로 바꿨을 때 x가 몇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의 무슨 극한이야? 마이너스 2의 무슨 극한이다? 마이너스 2의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이죠. 자, 마이너스 2 봐봐요. 지금도 조금 헷갈리네. 마이너스 2의 좌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자, 뒤에 붙어있는 K의 부호가 자, 뒤에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를 결정을 하고 앞에 점근선이 해당 값을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찬찬히 하다 보면 못한다는 게 아니지만 막 빠르게 하다 보면 우극한 좌극한 헷갈리잖아요. 요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잠깐 멈춰서 다시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뭐 풀어보라는 거고 또 요거랑 비슷하게 이런 것도 있어. 자, 리미트 x가 막 마이너스 1로 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가. f 마이너스 2x래. 자, 얘는 자 x가 어디로 갈 때의 f 값이에요? 자, fx라고 만약에 바꾸면 자, 무슨 값이야?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가. 얘가 여기로 들어갔어. 자, 얘는 몇에? 2의 무슨 극한이잖아. 근데 그거를 잠깐 멈춰서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요. 자, 근사값으로 계산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몇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0.9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0.9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1점 몇 정도 돼? 8 정도 되지? 그러면 2의 무슨 극한이라고 하면 돼? 좌극한이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치환을 통해서 부호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푸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어느 정도 상수로 가면 상수로 가면 근사값을 대입해서 정확하게 풀고 상수
함수가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건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점근선이고 유리함수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함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하나는 점근선이고 하나는 나머지 i가 0의 플러스인지 0의 마이너스인지를 봐서 그 점근선의 값에다가 좌극한을 줄 건지 우극한을 줄 건지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정교한 작업을 우리가 추가로 하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막 너네 초반에 막 모의고사 풀 때 맨날 4번에서 틀렸어 이러면서 맨날 틀렸었잖아. 그치? 기억 안 나니?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는데 확인을 하자라는 거죠. 쓸데없는 이상한 실수를 만들어서 괜히 이제 그거 3점짜리 하나 때문에 막 등급 갈리고 뭐 그러는 일은 없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함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 까먹었을까봐 한번 풀려보고 싶어가지고요. 바로 옆에 6번 있어요. 6번. 마법봉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6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어쨌든 극한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6번 한번 풀어보세요. 되게 유명한 문제. 유명하고 얘는 기억을 해볼 법한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푸셨나요? 풀이가 기억이 났어요? 오, 좋아요, 그래도. 근데 정확하게 알고 풀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자. 이게 이상한 포인트로 가면 문제가 아예 안 풀리거든요? 잘 풀었어? 풀이가 매우 간결하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단어는 뭘까요? 사고 과정이 나랑 같이 가는지 한번 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얘네를 식 상태에서 더하거나 빼서 연산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틀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 F랑 G가 덧셈으로 엮여 있잖아. 너네가 어떻게 답이 나온 사람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봐. 자, X가 0에서 연속이래. 근데 F랑 G가 엮여 있는데 문제는 하나하나의 식을 구할 수는 없어요. 자, 오른쪽에선 이걸 사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자, 좌극한 쪽은 얘를 사용하고 우극한 쪽을 얘를 사용하는 건 알겠어.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X가 0에서 연속하잖아. 우리 아직 연속의 정의를 다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연속하다라는 거. 자, 연속이라는 건 뜻이 뭐예요? 자, X가 0에서의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이라. 그 다음에 자 x가 0에서의 무슨 극한이라? 좌극한이랑 같고 이 값이 심지어 존재를 하고 이 값이 f0이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근데 얘는 0에서 정의를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연속을 통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 k까지 유효하죠. 자, k라는 사실만 알면 돼. 그러니까 얘가 수렴을 보장한 거야. 자, 이렇다라고 하면 수렴 보장입니다. 연속이다라는 거는 실제로 연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렴 보장을 하는 케이스로 훨씬 더 많이 요소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는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이런 식이 있으니까 자, 양변에 내가 리미트를 한번 취해볼게. 자,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왜냐면 이게 0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0의 좌극한을 봐야 되겠죠?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자, 요 값은 알파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자, 플러스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gx를 봤더니 이 값이 오른쪽으로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4로 수렴해. 자, 수렴하는 값에다가 뭘 더했더니 수렴한대요. 그럼 당연히 얘도 뭐 하겠어요?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gx의 값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4-알파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gx의 무슨 극한도? 자, gx의 자 우극한도 이렇게 보시면 돼. x가 0의 우극한으로 들어갈 때 자 결국에 얘를 잘 계산을 해주시면 이거 쉽잖아. 변형돼서 나와도 풀 수 있을 만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자, 알파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gx의 값이 자 오른쪽도 당연히 수렴을 하겠지. 자, 8로 수렴을 하네. 그럼 알파를 빼서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써준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 둘을 뭐 하길 바랬던 거예요? 자, 좌극한에서 우극한을 빼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뭐 해주시면 되겠어?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 둘을 더하라는 값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자, 더했는데 12-2알파야. 근데 이 값이 몇이래? 6이래. 그럼 알파, 2알파가 6이라는 거고 알파가 몇이라는 거다? 3이라는 거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어떻게 1차랑 완전씩 풀어서 푸신 분들도 나쁘지 않지만요. 결국엔 자, 연속이라는 거, 수렴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자, 출제가 될 때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가서 부정형 계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지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9페이지를 쭉 넘어갑니다. 자, 9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2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엄청 쉬워요. 여러분 내신을 겪었으니까 저 정도는 다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힌트 별로 안 어렵다. 다 할만하다. 계산이 잘 안 되나요? 그럼 다 되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푼다라기보다 이렇게 봐야 돼. 원래 다른 부정형 같은 경우는 부정형 한쪽 연산이 딱 돼가지고 이제 힌트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자, 그 왼쪽에 있는 문제 중에요. 그 28번 잠깐 보시겠어요? 28번이나 27번이나 왼쪽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똑같은데 자, 그럼 일단 27번으로 보자. 자, 27번은 위쪽 식이랑 아래쪽 식 중에 위쪽 식이 x가 1이 아닐 때라고 하는데 x에 어차피 1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계산을 할 거잖아. 분모가 몇으로 가고 있어? 그럼 분자도 반드시 몇으로 가야 돼? 그럼 1을 넣었을 때 몇이어야만 해? 0이어야만 해. 그래서 a-b가 0이다라는 걸 이미 써놓고 나서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 돼요. b가 a일 거니까. 자, 근데 이 29번 같은 경우는 앞에 한번 보세요. 자, 대답만 한번 해봐. x가 0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나한테 극한값을 구하는 용, 극한식이라는 거야. 자, 극한값을 구하는 용으로 여러분들 식을 사용을 하라는 거고 자, 0에서의 특정 값을 줬다라는 거 자, 그냥 이렇게 보셔도 괜찮죠? f0이 b라는 겁니다. 무슨 값을 준 거예요? 함수 값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아주 고난이도 문제가 아닌 유형들은 연속하다고 주시겠죠?
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니까 fx가 구간별로 정의가 되긴 했는데 사실 구간이 아니라 한 점만 빠져 있어. 그럼 요 점에서 딱 맞아주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한 거잖아. 근데 좀 불만인 게 자, x가 0일 때요. 분모의 0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이 몇 개여야 돼요? 2개여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건 무슨 식이야? 무리식에서 1차식을 뺀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식인 것 같아? 사실은 1차식에서 1차식 빠졌으니까 1차식으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리식도 자 무리식은 생김새가 그냥 봐봐. 무리식은 생김새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겼죠. 물론 이 안에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충분히 자, 이 아이들의 조화에 따라서 자, 루트를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자, 0이 자, 0,0에서 2개인 꼴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겠죠? 보세요. 자, 분모가 생김새가 분모의 생김새를 그려보면 0에서 0을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얘분의 자,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자, 얘랑 뭔가 계산이 돼서 극한값으로 유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 그릴 줄도 모르고 잘 모르겠지만 얘랑 비슷한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얘랑 관계 있는 형태가 나와야만 수렴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적분을 배운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지. 하지만 문제 푸는 거랑 관련 없어. 그걸 안다고 더 유리하진 않아. 어쨌든 뭐 무리식이니까 가능하겠지 하시면서 자, 우극한과 식 하나이기 때문에 우극한과 좌극한의 당연히 똑같을 거고 자,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부정형 중에서도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고 0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어려운 계산이 됩니다. 지금은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유리화해서 x제곱으로 약분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여러분 문제 풀지 않니? 자 그러면 얘네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얘제곱에서 얘제곱을 뺄 거고 자 복부 동수를 곱해가지고요. 자 그거를 한 번에 쓰면 좋으니까 자 1-a하고 a제곱에 x제곱 써주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2-4의 x 플러스 4-4니까 뒤에는 없어. 자, 뒤에는 없어. 그리고 이걸 잘 모르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 자,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따로 쓰고 어차피 복부 분순으로 구성된 나머지 값은 0이 될 일이 없습니다. 자, 빼야 0인데 뭐 얘네가 0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잘 써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계산하는 거를 까먹으시면 또 안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잘 생각해봐. 자, 0이 2개야. 자, 근데 여기는 자, 0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 그러면 자, 0이 2개라는 거는 1차식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얘가 0이어야만 내가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이고 잘 대입해서 나머지는 0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문제 좀 풀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자, 분모가 2차니까 자, 분자도 2차다. 아니면은 자, 예를 들면 자, 봐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x제곱분에 자 x제곱분에 fx를 잘 계산했더니 이게 3이더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fx가 몇 차식인지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지만 딱 넘어오다가 결국 몇 x제곱으로 마감을 하고 있다. 3x제곱을 다항식이라는 가정하에 3x제곱을 마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차항과 2차항, 그러니까 1차항과 상수항은 없다라고 바로바로 쓰실 수 있어야지 얘네를 보면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고요. 최고차를 알려주는 건 보통 이렇게 시전을 하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제곱분의 fx가 이렇다. 자, 만약에 이런 비슷한 경우도 이렇게 써져 있으면 fx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통 잘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자, 0을 적절히 2개 이상 넣은 상태에서는 조금 문제가 간단하지만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 3개, 4개 들어가면 예전에 이제 내신 때 잠깐 몇 개 문제 봤었는데 3개, 4개 들어가면 정말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 4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계산을 좀 각 잡고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할 얘기가 거의 이제 연속 넘어가서 많이 끝나가요. 자, 함수의 자, 연속성. 함수 연속연이 했을까? 자, 얘도 첫 번째로 두서없이 쓰는 것 같지만 문제 풀이에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x가 자, 연속이라는 건 조금 말이 어려워요. 자, a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x가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아까 문제 풀어봤다시피 자, 연속이다라는 거 자, 그 자리에서 무슨 보장하는 거예요? 일단 극한값이 뭐 하다는 거야? 자, 수렴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냥 극한 존재라고 쓸게. 미안해.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우극한과 자극한도 같다라는 거고, 자, 함수값도 존재하고, 자, 함수값도 존재하고 이 둘이 심지어 뭐 하기까지 하다. 같기까지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항상 이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거의 대부분 이 형태를 줄 거예요. 자, 극한값 구하는 용도 주고 함수값 쓰는 용도 주고 함수값이 상수이니까 수렴은 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하나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출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들 중에서 연속이다 문제들 중에서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 문제 유형들에 연결해서 쓸게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자, 구간별로 정의된 지금처럼 자, 식을 줄 때도 있고요. 자, 식을 줄 때도 있고, 자, 그래프를 그려줄 때도 있습니다. 구간별로 정의됐으면서 뭔가 불연속 가능성이 있는 식을 줄 때도 있고, 그래프를 줄 때도 있어. 자, 지금처럼 방금 본 것처럼 여러분 식을 주면 무슨 계산을 하면 되냐면 부정형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보통은 부정형 계산을 해서 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이 두 번째야. 자, 아예 그래프를 대놓고 주는 형태가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주는 형태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 그래프를 어떻게 주냐면요. 자, 여러 가지 불연속 상황을 줍니다. 자, 불연속한 지점이 존재하는 애들을 줘요. 자, 불연속 지점이 자, 존재하는 그런 그래프를 주고 그냥 그래프 식도 안 줘. 자, 그래프를 이렇게 띡 던져줘. 자, 그래 놓고 나서 자, 걔네들을 fx랑 gx라고 하래. 보통 이런 유형이라는 거야. 자, f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자, g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는데 자, g, 자, cx 플러스 d의 형태를 주고 나서요. 자, 이런 형태를 주고 나서 뭘 하냐면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든지 이런 시전을 합니다. 동일한 함수를 줄 때도 있고 다른 함수 두 개를 따로 줄 때도 있고 자, 이렇게 시전을 해요. 자, 이렇게 시전을 해놓고 나서 맨날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이런 함수들이 자, 불연속한 점이 몇 개냐. 자, 불연속 점이 몇 개냐고 물을 때도 있고요. 자, 불연속 지점이 n개일 때 ABCD를 구해라 라고 시전하는 문제들도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거의 이 연속에서는 50% 이상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이상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통 애들이 받았을 때 문제가 없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애들은 사실 이제 그렇게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안 돼. 자, 근데 그래프를 줬는데 불연속 점이 몇 개라든지 아니면 연속이 되게 어떤 조건들을 조건을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야 돼. 자, 얘네 둘이 자, F로 같을 수도 있고 두 함수를 줄 수도 있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도 있고 자,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어떤 조건들을 주냐면 자, 점대칭이나 선대칭 조건들을 좀 첨가를 합니다. 어렵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점대칭이나 선대칭 조건들을 첨가를 해서 진짜 이것저것 잡탕밥으로 다 섞어가지고 맨날 불연속점이 몇 개야? 연속하려면 어때야 돼? 이런 것 등등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날걸? 엄청 어렵진 않지만 뭔가 함수 그래프를 딱 줘놓고 얘네들을 막 평행 이동했어. 곱하든지 더하든지 이것저것 이런저런 것들을 했어. 그리고 나서 불연속인 점이 몇 개냐 아니면 연속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아니면은 자, 함수를 반쪽만 주고 점대칭 시켜라 선대칭 시켜라 등등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전체 개과를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유형들을 몇 개를 보면서 우리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러 갈게요. 저 문제들은 제가 약간 뒤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부정형 끝나고 나서
자, 부정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시동을 거는 게 있다. 그럼 1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4페이지. 그래프를 안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프 문제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4페이지에 진짜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지금 4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엄청 쉽죠? 봐봐. 그쵸. 여러분 봐봐. 이거를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딱 이런 문제지. fx 그래프 좋지. fx 식은 안 줬어. 왜냐면 그냥 그래프를 보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곱하기를 보셨고요. 얘랑 뭐 해놨어요? 곱해놨는데 g가 아니라 그냥 단독 함수를 하나, 자, 그것도 x축의 방향도 아니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당황을 하는 거야. 전혀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들 봐봐. 거기다가 써. 자, x는 1에서 무슨 속이래? 연속이래. 그러면 연속이라는 조건이 가해져도 실제로 함수값을 들이대는 경우는 없어요. 자,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 리미트 x가 1에서의 무슨 극한이라? 우극한이라. 자, 리미트 x가 1에서의 무슨 극한? 좌극한이 같다로 푸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함수값은 마지막에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함수값은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함수값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냥 대변되는 값 정도지. 이제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우극한을 취하려면 그 함수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값을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k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우극한은. 그치? 맞아? 다시 말해서 합성되거나 변형돼도 우극한은 그 상수를 그대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 좀 애매할까봐 상수함수를 준 거야. 상수함수로. 이렇게 주면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상수함수를 주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극한, 좌극한은 몇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좌극한은 3으로 들어오고 있어. 자, 그래서 3 플러스 k랑 같아야 되는 거고,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현재 상황에서 함수값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자, 무슨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요? 얘들아, 무슨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서 자,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 것 자체가 사실은 우극한이 함수값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주기만 하면 함수값은 바로 같아지겠죠. 자, 그런 판단도 해야 돼. 얘네가 자, 극한이 들어오긴 하는데 점이 한쪽 끝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딴 데 팍 하고 튀어 있는지도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K값은 몇이에요? K값은 마이너스 4야. 자, K값은 마이너스 4고 잘 계산해보면 뭐 어려워? 이상해? 왜 쉬운 거 막 모르고 그러면 안 돼? 1 마이너스 K는 9 플러스 3K여서요. 4K가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이고 K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2인가요? 2K인가요 얘들아? 나 지금 뭐 틀렸니? 마이너스 K. K가 마이너스 2인가? 미안해. 자, K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답은 3번으로 예쁘게 잘 나온다 보시면 되고, 자, 이런 문제 유형을 몇 개를 같이 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자, 그래프를 주면 차라리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 안 주면 애들이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왼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왼쪽에 44번? 자, 44번에 자, 지금은 fx 그래프를 줬어 안 줬어? 줬지. 근데 얘는 줬어 안 줬어? 44번은? 안 줬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그리라는 거야. 빨리 그리고 문제 풀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뭐야 나 그릴 줄 모르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거기까지 또 로딩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일단은 그래프 그리시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치, 절대값 씌우는 거랑 비슷하다는 걸 일단 알아야겠지? 근데 절대값 씌운 거랑 관계가 있지만 사실 구간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점대칭한 모양이 나오죠? 나도 빨갛게 나온 게 있네. 빨갛게 나온 게 있어. x가 1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생겼고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고 나한테 물어본 게 fx 곱하기네. 자, fx 곱하기 fx-a가 이 문제는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았죠. 자, a가 뭐예요? 자, x는 0에서 무슨 속? 연속이래. 자, x는 0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이 문제는 좀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어떤 조건이 가해지잖아. 자, 조건이 가해지는 것 중에서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x는 0에서 연속이래. 자, 그럼 보통 한쪽이 약간 삐꾸이를 줄 거야. 자, 얘는 이미 0에서 뭘 하다라는 걸 내가 알아. 그치? 불연속하다라는 걸 알아. 우리도 거의 똑같아. 덧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 곱셈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덧셈, 뺄셈이 이제 대칭성이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곱셈으로 연결된 이 아이들은 한쪽이 좀 부족해도 다른 애가 그거를 이제 맞춰줄 수가 있거든. 그러면 보통 한쪽이 불연속이고 한쪽이 연속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불연속의 양상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불연속의 종류를 확인하자. 자, 종류를 확인합니다. 자, 불연속의 종류를 확인해. 자, 불연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불연속 종류가 어디 있습니까? 자, 불연속의 종류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그냥 이거 쓰지 말고 한번 보세요. 자, 불연속 중에서 자, 하나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서 그냥 총체적 난국인 애들이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유리함수밖에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하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같은 대로 가지만 얘네들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고요. 수학 2에서는 보통 어떨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 어긋나 있는 경우 중에서도 한쪽에 우극한이나 좌극한의 함수값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맑아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뭔가 극한값은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함수값만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렇게 어긋나 있는 문제들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출제하냐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극한값 두 개가 절대값이 같은 케이스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자,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조심하고 혹시나 자, 절대값이 완전히 똑같으면 우리가 보이기가 괜찮은데 자, 뭔가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만 다른 채로 어긋나 있으면 조심하라고 제가 내신 대비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불연속의 종류 중에 이렇게 씁시다. 불연속의 종류 중에 우극한 쪽에 함수값이 붙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극한 처리만 하면 함수값은 당연히 똑같아질 것 같아.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긋나 있는 양상 자체가
자,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절대값이 어때? 같은 상태야.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후에 어려운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치? 자, 근데 자, x는 0에서 연속이래. 근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지. 자, 여기다 0을 넣으라는 거야. 자, 0을 넣어서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불연속인 거는 뭐 확실해.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이 불연속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얘네가 몇으로 되든. 야, 봐봐. 다시. 자, 여러분 불연속의 종류 중에서도 우극한과 좌극한이 절대값이 같고 얘네가 무슨 수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상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상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옆에 0이 있으면 바로 같이 0으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a가 몇이면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면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근이죠? 그럼 마이너스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a가 몇이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자, 이거 말고 또 있을까? 를 찾아봐야 돼. 자, 우리가 그냥 흥분하면 그냥 얘가 0이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별로 안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냐고 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말고 또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얘들아 얘기해줘. 있어. a가 몇이었대? 그치. 왜? 내가 이거 확인하라고 했잖아. 만약에 0이면 얘네가 뭐가 돼요? 제곱이 되면서 절대값이 완전히 어때져? 똑같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 능력인 지점은 내신에서 배운 거 안에서 잘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찾았을 건데 보통 얘를 못 찾는다고. 왜?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불연속의 종류를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a가 0이 되는 건 자, 같은 종류의 함수로 서술이 되어 있을 때 평행이동이 되어 있으면 혹시 자, 이 형태가 fx의 전체 제곱이어도 괜찮은지 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하죠. 가능한지 확인. 자, 지금이야 제가 막 잘 빌드업 해놓고 나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시지만 혼자서 풀 때도 이걸 해야 된다. 혼자서 풀 때도 절대값이 같네? 그러면은 뭔가 더 있나? 확인. 오케이? 돼요? 그래서 A값이 3개고 자 그것으로 3차 방정식 만드시면 되고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있잖아. 숙제로 내가 옛날에 올림피스 변형에 나갔었거든? 그때도 애들이 맨날 물어봤어. 이게 왜 2차가 아니냐. 이런 물음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면 무언가 얘처럼 뉘앙스가 흘러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심. 뭔가 더 있는지 없는지 조심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비슷한 문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함수 이해를 하는 간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유리함수입니다. 제가 봤을 땐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하나를 보여줘서 나오겠지? 무조건 나올 거야. 어떤 형태로도 하나는 나올 거예요. 자 우리 57번 안 어려워요. 그냥 못 그릴까봐 해보는 겁니다. 자, 57번 보시고, 자, 57번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57번) 그래프 그려보세요. 몇 시에 가야 되죠? 아니 좀 늦어도 돼요. 몇 시까지? 최대? 아니 그냥 늦어도 돼요. 알겠어.
A가 뭐가 궁금해? 여러분 A가 무슨 수인지 궁금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궁금해. 그럼 우리 보통 무슨 수였으면 좋겠다고 상상을 해? 그치? 그럼 그걸로 그려. 자, 문제가 뭐냐면 준영아 집중해. 자, 양수로 그려. 그러면 양수로 그렸던 경험을 통해서 음수를 쉽게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0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해서 차라리 밀고 나가 틀린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음수일 때도 동일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안 그린다? 이건 진짜 무책임한 얘기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번 하고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문수 바꾸는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자, 리미트 x가 절대값이 1보다 큰 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자, 그냥 절대값으로 서도 여러분 알아보지? 이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인 라인 바깥쪽에는요, 자, 형태가 일단 1차분의 1차니까 자, 바꿔야지. 자, a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a야. 그러면 뭐가 좋냐면 여기서는 제시된 미지수가 딱 하나였기 때문에 A가 양수로 고정되면 사분면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A가 선생님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대충 그려. 대충 그렸다가 안 그려지면 보정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모의고사 유형 자체가 이제 아주 어려운 개념을 끌어다 쓴다기보다는 두 번, 세 번 덱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이제 추론하고 케이스를 분류하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결국엔 연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잘하는 애들도 있어. 원래 뭐 공부는 재능이지 뭐.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우리 살고 있잖아. 근데 연습해서 충분히 근처에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얘 한번 보자. 자, x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렇게 생겼어. x가 양수니까 여기 a라고 하고 자, 1사분면이고 자, 2사분면에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려져 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져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려 있잖아? 여기서 잘려 있고 다행히도 자,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에서 몇 분의 a를 사용을 하래? 몇 분의 a를 사용을 하라고 해주셨어요. 이 천사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2분의 a를 사용하라고 했죠. 실제로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a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연속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연속이 잘 되어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자리도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거긴 해. 자, 이 자리가 2분의 a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저 무슨 함수 사용하래? 요거 함수 절대값 x가 이제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자, x 플러스 1분의인가요? 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니까 x 마이너스 1분의로 바꿀게요. 자, 식을 바꾸는 것도 뭐 능력이랑 능력일까? 자, x 마이너스 1분의 자,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실을 위로 토스했어. 그럼 얘는 점근선이 그대로 x는 1이라는 점근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y 점근선이 0이 됐어.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거랑 자, 얘가 된 거야. 자, 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자, y 절편 표현하기 전에 일단 위에 있는 숫자가 음수다 보니까 얘는 생김새가 자,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을 지나게 되는데 다행히도 또 여기서 같이 아마 만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 그리는 거 자체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연습을 해. 연습을 하고 여러분 이거 잘 그리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하나, 양수든 음수든 하나를 잡고 그려도 괜찮다. 첫 번째는 그거고 어느 정도는 그릴만 하게 줄 거다. 그러니까 정말 허허벌판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많이 그린 사람이 잘하는 이유는 어차피 출제자들이 이제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고 매해 비슷하게 문제를 이제 깔아놓고서 물론 신박하게 무슨 너네 기억나니? 너네 6월 모의고사 작년에 풀어봤던 사람들 이 유머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 자, 기억이 맞으면 100. 자, 니은이 맞으면 10. 자, 디귿이 맞으면 1. 해서 다 더해서 답을 써라 했던 문제 기억나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6월에 무료 특강 했었는데 왔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때 진짜 미친 나 또라이인 줄 알았어.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으면 단답형 문제는 뭐라고 쓰면 돼? 110 이렇게 쓰면 돼. 올해도 나올 수도 있어. 몰라 이거는. 기억 디귿이 맞잖아? 그러면 101 이렇게 쓰면 돼. 답을.
그러니까 답의 조합을 오지선다로 넣기는 약간 쉬워. 오지선다로 넣으면 정답률이 너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단답형으로 땡겨서 이렇게 출제했던 게 고3 6월 평가원에 있었어요. 6월 평가원에 있었어요. 6월 평가원. 6월 평가원에서 이렇게 냈었는데 9월 가면서 11월 가면서 다 달라졌죠? 이건 아마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까지 역동적으로 달라지는 시험지는 잘 없는데 내가 그걸 겪었던 세대거든? 6월, 9월이랑 수능이 달랐어. 왜냐면 이제 그때 대통령님이 어땠냐면 이게 너무 어려워. 얘네 두 개가 다 어려우니까 야 쉽게 내. 해서 쉽게 낼 거야. 그럼 나만 조졌어. 그러니까 쉬워도 사실 잘 봐야 맞잖아요. 그쵸? 쉬워도 잘 봐야 맞는데 그 잔실수라는 것을 하지 자꾸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점짜리, 3점짜리 틀리고 막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생소해도 그냥 하라는 거지.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뭐래? 이제 문제 풀면 되지. 자, fx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야? 선생님 근데 몰라요. 지금 양수에서 그렸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미안하지만 음수일 때도 한번 그려보고 0일 때도 그려봐. 그럼 다 뭐야? 연속이지? 근데 그것까지 하지 않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자,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어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어떠면 돼요? 값이 완전히 같기만 하면 된다. 그냥 기억은 보자마자 일단 맞다 이렇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자, 기억은 맞고 자, 니은 맞아요? 니은 맞아 얘들아? 니은 맞아? 니은 A가 몇이면 돼? 그치 A가 0이면 돼. 이거는 그려본 사람들은 아는 거지. 왜 양수인 걸 그리고 음수인 걸 그리면 양음은 안 되니까 A가 0을 반드시 확인해서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사실 대입해서 푸셔도 상관없죠. 여기다 1 넣었을 때랑 여기다 1 넣었을 때랑 여기다 1 넣었을 때 같다 해서 A가 0일 때 되네 해서 찾는 것까지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에서는 fx는 A는 몇 개의 실근을 갖니? 한 개의 실근을 갖니. 자, 근데 디귿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지금 양수인 상황에서는 일단 한 개에서 만나는 거 맞죠? 자, 음수에서도 자, 얘 이제 뒤집어진 형태가 나오니까 한 개에서 만나는 거 맞는데 0일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자, 0에서도 뭐 합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이 기린이 이 정도 문제 난이도는 절대 어렵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확신은 그래프를 그리는 걸 즐기고 어렵지 않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잘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니 D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바뀌어 있는 유리함수 문제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게 푼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풀어야만 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거 설명해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되는데 자, 우리 연속 파트에서 제가 미리 써놨어요. 연속에서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극한에서는 아주 어렵게 출제를 할 수가 없지. 진짜 어렵게 출제해봐야 부정의 계산을 개빡치게 하는 건데 계산 개빡치게 해도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연속에서 자, 연속이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사실상 극한이니까 여기까지는 극한에 같이 가는 건데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주면서 그래프를 주면 조심해야 돼. 특히나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긋나 있는 양상에 대해서 실수를 할 만한 여지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수투 전반에 걸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도형을 이용해요. 자, 도형, 원이나 이차함수 등등을 이용해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작성하게 시키는 문제 있죠? 셈이 자면 안 돼.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작성하게 시키는 문제. 예를 들어서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점이 막 2개였다가 1개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 여러분. 그 뒤에서 풀 건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잘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자, 얘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이 2개였다가 뭐 접했다가 이제 없어졌다가 하는 그 경계를 이용해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작성해야 된다까지는 알아. 우리 애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 근데 이 작성을 잘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2가지 요소는 뭐냐면요. 도형을 이용해요. 그럼 막 혼란스럽잖아요. 일단 도형을 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2차 함수까지 여러분 잘하는데 원이나 아니면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이런 게 나오면 못하더라고.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독립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독립변수 하는 거예요. 자, 독립변수
보통 t로 주어지겠죠. t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 독립변수 t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 t는 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직선의 y절편으로 많이 나와. 자, 이 t가 주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자, t는 직선의 y절편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울기로 좀 어려우면 기울기로 제시가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로는 어떤 도형이 움직이는 직선 위에 동점으로 제시될 때도 있습니다. 자, 원의 경우에는 원의 중심의 위치, 자, 중심의 좌표로 제시가 될 때도 있고 직선의 y절편일 수도 있고 직선의 기울기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상황을 자, 정확하게 확인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파악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얘고요. 뭐가 독립변수네? 자,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진입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입하면 어떻게 되겠다? 자, 결국엔 머릿속에서 1차적으로 털어서 생각을 좀 해놓는 작업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너무 이제 큰 얘기이긴 한데 도형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도형이 가지고 있는 도형의 특징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자,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고 잘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진짜 얘야 이거 쓰지만 예를 들면 원이 진짜 자주 나와. 자, 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를 판단할 때 설마 접한다를 하는데 판별식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를 안 풀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건 자, 뭐랑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반지름이랑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런 문제를 푸는데 자, 판별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건 이미 수상부터 문제가 이제 심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엄청 뭐 계산을 솔직히 이렇게까지 이제 막 주겠습니까?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1대1 대 루트 2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식. 자, 도형의 특징 중에서도 도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에다가 삼각비나 자, 삼각비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에요. 삼각비나 아니면 이차함수 경우에는 판별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 요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한 80% 머리에서 잡아놓고 문제를 풀러가야 잘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 시간 안에 안 푼다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시간 내에 세이브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 내에 세이브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유형을 하나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26페이지에 여러분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없지? 자,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78번. 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투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네요. 수투가 좀 싫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분만 잘하면 되겠다.
자, 만약에 그래프를 잘 그렸으면 FT를 식을 작성하세요. 자, FT 식을 작성하세요. 근데 나는 선생님 저는 아예 말기 못 알아들었는데 하면 잠깐 앞에 보세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정의역을 어떻게 줬어요? 마이너스 2부터 루트 3까지 줬으니까 원이 머리가 따여 있는 거야. 알지? 머리가 따여 있는 자 이렇게 무슨 모양이야? 약간 귀걸이 모양인가? 네,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소 코뚜레 모양이네요. 코뚜레 모양. 저기 이건 아니에요. FT 쓰라고 했잖아요. 쓰세요. FT 안 쓰면 사실 이런 문제를 맞추기 힘듭니다. 일단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이걸 해놓을까? 일단 각을 보는 거지. 루트 3,1이랑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저 점은 접할 때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끝나는 점이 접할 때보다 아래쪽에 있고 지금은 여러분 t가 뭐야? 직선의 y절편이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준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플러스 무한대에서 진입을 하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인 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딱 접할 때가, 접하는 상황에 t가 몇일까를 계산을 하실 때, 이걸 또 너무 이제 계산을 과하게 하면 계산하다 힘들잖아요. 자, 여기가 2고, 자, 여기가 2일 테니까, 첫 번째로 접하는 지점은 t 값이 2루트 2다라는 거는 그냥 삼각비를 통해서 알아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이 문제가 약간 껄끄러웠던 게 뭐가 있냐면, 자, 요 점 있죠? 뚫리는 마지막 지점을 지날 때가 한 번 더 나의 경계값으로 드러난다 라는 겁니다. 자, 요 점을 지날 때가 한 번 더 경계고 쭉 와서 계속 한 점에서 만나다가 자, 두 번째 경계는 이 점이 약간 살짝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자, 두 번째 경계는 요 점을 지날 때니까 요 점을 지날 때는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겠지? 자, 요 점을 지날 때고 이제 다시 두 점에서 쭉 만나다가 자, 왼쪽 하단으로 가면 이렇게 접할 때가 될 거니까 요 지점도 마이너스 2루트 2일 거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럼 이걸 이제 그려놓은 사람은 식을 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죠. 자, FT를 안 써도 되지만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보통 FT를 안 쓰면 못 풀어요. 특히 이 문제는 FT를 작성을 해야 정확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무한대부터 쓰는 게 그냥 좋던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니까 보통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써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부터 쓸게. 자, t 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루트 2일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고. 자, 그 다음에 몇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자, 요 점을 지나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계산하기 거북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자, 그냥 x좌표, y좌표 합이니까 자, t 값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t가 루트 3. 그러니까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구간을 쓰는 거를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연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t가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자, 요 두 번째 t는요, 요게 t가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t가 루트 3 플러스 1일 때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면 야, t 자체가 x좌표랑 y좌표를 뭐 하래? 더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자, x좌표랑 y좌표를 더 하는 거구나 정도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간이 많아서 짜증이 난다, 그지? 자, t가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플러스 1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가 루트 3 플러스 1보다
1일 때 등호 하나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그 다음에 쓸게요. 자, t가 루트 3 플러스 1보다 크고 자, 그 다음에 자, 2루트 2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2루트 2일 때 2루트 2보다 클 때인데 사실은 등호를 줘서 하는 작업은 안 해도 되죠. 자,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t가 2루트 2보다 크면요. 교점이 없어요. 0개. 자, 2루트 2면 1개.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선 2개. 자, 이 사이에선 2개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딱 그 지점에 있을 때까지도 2개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삭제하고 이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거지. 삭제하고 이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거고 자, 요 사이에 있으면 1개 나옵니다.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는 2개고요. 자, 요 사이일 때도 2개니까 자, 얘를 삭제하고 이쪽에다 등호를 붙여서 자, 2개다라고 주셔도 되고 자, 여기는 1개고 여기는 0개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써야 돼. 그래서 연습을 하라는 거야. 자, 빨리 쓰면 좋으니까. 자, 근데 그래프를 잘 특성을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기억 맞고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에서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우극한과 함수값은 2인데 좌극한은 1이에요. 자, 좌극한은 1이야. 아니지, 반대지. 자, 좌극한과 함수값은 2인데 우극한은 1이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 그리고 기역과 디귿은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이값 정리 때문에 하나만 더 풀게요. 자, 뒤로 쭉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자, 마지막 페이지. 자, 여러분들 사이값 정리는 할 줄 알 것 같아서 자, 딱히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자, 정리라는 것은 참임이 증명된 명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원래 명제라는 건 전제가 필요하죠. 자, y는 여러분 fx가 자, 어디에서? 자, 특정 닫힌 구간에서 뭐 해야 돼? 무슨 속? 연속이야, 연속. 자, 여기에서 연속하다는 거야. 자, 연속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특정 값보다 작고 크다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쓸 때는 자, fa 곱하기 fb가 0보다 어떠면? 작으면 자, 저 열린 구간, 자, 이 구간 말고 자,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못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못 쓰는 사람은 없고 보통 이거가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잖아. 자, 이거는 안 써도 돼. 자, fx는 k 뭐 이렇게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얘를 돌려서 fx-k가 새로운 함수 gx다. 자,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gx가 0이다로 푸는 것이 자,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처음에 배웠던 사이값 정리를 쓰진 않고 무조건 0인 것을 기준으로 세팅해서 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역시 경찰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좀 약간 신박해요. 98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 자, 이 앞에 내용을 다 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연속하고 이것들 다 끌어다가 여러분 푸셔야 돼요. 자, 끝까지 풀 건 아닌데 자, 가의 뜻이나 좀 봅시다. 가. 여러분, 가는 뜻이 뭐예요?
얘기해줘 빨리. 자, fx랑 gx가 모두 무슨 함수래? 연속함수래. 각각 연속함수래. 그럼 fx 단독으로 얘기가 나왔잖아. 자, 얘는 fx가, 자, y는 fx가 무슨 대칭? 점대칭. 몇 콤마 몇에? 그치, 0,2분의 1. 안 까먹고 잘하고 있어. 자, 0,2분의 1에 점대칭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필기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야. 자, 0,2분의 1에 점대칭하다는 거야. 이 둘이 더해서 0, 이어서 0, 자, 함수값의 평균 나누기 2 했을 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점대칭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는 도대체 무슨 힌트일까요? 자, 그럼 나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게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닌 지점에서는 이라고 하잖아. 자, 분모가 0이 아닌 지점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함수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극한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라 여태 얘기했잖아. 자, 능력이 딱 되는 그 지점에서 다른 함수값들 당연히 제시해 주겠죠. 그거 있다고 치고, 자, 어쨌든, 자, 이러한 식은 분모가 0이 될 일이 없으니 얘들아 극한을 계산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자, 특히, 자,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2로 갈 때, 자, 여러분, 2가 아니니까 극한값을 계산해도 되는 거죠. 함수값이 아니니까요. 자, 2로 갈 때 분모가 몇으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자, 근데 수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자도 반드시 몇으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럼 F2가 몇이라는 거야? 2분의 7이라는 거야. 그거를 해석을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단원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자, F 선생님이 여기는 극한 왜 얘는 함수값으로 썼냐면 연속하다고 했으니까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바로 바꾼 겁니다. 자, F-1은 자, 2분의 7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괜찮아요? 자, 근데 자, 봐봐. 이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자, fx는 k가라고 했잖아. fx는 k가래. fx는 마이너스 k는 0으로 저는 이제 재정의를 할 거야.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자, 얘를 hx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자, 몇을 넣었을 때랑 몇을 넣었을 때 곱하기 0보다 작다라고 풀면 돼. 0을 넣었을 때랑 자, 양쪽 끝값이니까 2를 넣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풀면 되지? 맞아요? 자, 그래서 0 집어넣었을 때 f0 마이너스 k.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f, 자, 2 마이너스 k 맞습니까? 자, 2 마이너스 k 곱한 것이 0보다 작다인데요. f0이라는 것은 가의 힌트를 통해서 제가 알아낸 겁니다. 자, 몇이라고? 2분의 1이라고. 자, 그 다음에 f2라는 것은 자, 연속, 그리고 자, 연속 함수다라는 정의를 통해서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라는 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얘가 또 2분의 7이라는 것도 알아낸 거야.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7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내니까 가능한 개수는 자, 몇 개다? 5개다. 아니에요? 지금 뭐 틀렸나요? 5개 아닙니까? 2분의 1 초가 2분의 7 미만인가? 그럼 몇 개야? 나 지금 답을 잘못 썼나 보다. 98번. 3개야. 3개인가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3개예요. 3개. 3개니까 내가 3개 하고서 3번에다 체크해. 너네가 맨날 하는 그 실수. 자, K는 자, 2분의 1 초가 2분의 7 미만이라 자, 1, 2, 3 이렇게 해서 3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좋은 문제고 이제 상관학교 문제 계속 풀다 보면 딱 레퍼토리를 보여요. 상관학교 문제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걸 사실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선대칭 같은 거 좋아하고 특수를 굉장히 사랑하는 게 이제 상관학교 문제들이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됩니다.